음. 다 이겨라. 자, 12과업을 해낸 헤라클레스. 아빠 어디 있어? 왜 이래? 다시. 얘 제대로 안 꼽혔어, 콘센트가. 12과업을 해낸 헤라클레스. 웃기다. 누가 나올까?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로 헤라의 저주에 걸려 큰 죄를 지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키는 12가지 힘든 일을 모두 해내요. 에우리스테우스, 미케네의 왕으로 신탁에 따라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힘든 일을 시켜요. 헤라,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여신이자 가정과 결혼과 가정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부인으로 제우스의 다른 연인과 자식을 질투하며 괴롭혀요. 프로메테우스, 티탄 신족이며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의 명령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나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게 되어요. 아틀라스, 티탄 신족이며 제우스에게 맞선 죄로 하늘을 두 어깨로 떠받치는 벌을 받아요. 야, 왜? 나한테 더 줘. 이 정도. 이 정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로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키는 12가지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 큰 고생을 했어요. 가족관계, 제우스의 아들, 이름의 유래, 여기 해야 돼. 헤라의 영광, 별 또는 별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관련 있는 사건,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상징, 힘, 용기, 지혜, 사자가죽, 몽둥이. 그리스의 여러 영웅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대한 영웅이 있었어. 바로 12가지 힘든 일을 해낸 헤라클레스야.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고 어머니는 인간인 알크메네였어. 최고의 여신 헤라는 알크메네를 질투하여 어린 헤라클레스를 없애려고 독사 2마리를 보냈어.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독사 2마리를 맨손으로 거뜬히 해치워 버렸지. 이럴 수가. 헤라클레스, 두고 보자.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없앨 기회를 노리고 기다렸어. 어른이 된 헤라클레스는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헤라의 꿰매 빠져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지. 헤라클레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찾아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어. 네 죄를 씻으려면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신탁은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괴롭히려고 내린 것이었지. 이를 알지 못했던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갔어. 에우리스테우스는 곰곰이 생각했어. 힘센 헤라클레스가 언젠가 나를 위협할지 모르니 없애버려야겠어.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어. 헤라클레스, 네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의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곧 네메아로 향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아무리 힘든 헤라클레스라도 네메아의 사자는 못 당할 거야. 맞아. 그 사자는 가죽이 두꺼워서 활이나 칼을 써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데. 헤라클레스는 고민 끝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뽑아서 커다란 몽둥이를 만들었지. 사자를 만나자마자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아댔어. 하지만 사자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동굴로 들어가 버렸지.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몽둥이로 사자를 쾅 내리쳤어. 그래도 사자는 끄떡도 안 했어. 할 수 없군. 맨손으로 해보자.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맨손으로 조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 달 동안 사자의 목을 조른 뒤에야 사자의 숨을 끊을 수 있었지.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을 벗겨 뒤집어 쓰고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갔어. 에우리스테우스는 깜짝 놀라 벌벌 떨며 말했어. 가까이 오지 말고 물뱀 히드라나 없애고 와. 히드라는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이었는데 머리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독을 뿜어 주변의 모든 것을 죽였어. 헤라클레스는 히드라가 사는 늪으로 갔어. 히드라, 네 목은 내가 모두 없애주마. 히드라는 헤라클레스가 다가오자 독을 뿜어댔어.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 덕분에 멀쩡했지. 헤라클레스는 히드라 곁으로 다가가서 몽둥이로 히드라의 머리를 하나하나 쳐냈어. 그런데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새 머리가 2개씩 생기는 거야.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헤라클레스는 머리가 떨어진 자리를 불로 지졌어. 죽지 않는 머리는 땅에 파묻고 커다란 돌로 눌러버렸지. 헤라클레스가 히드라까지 해치우고 돌아오자 에우리스테우스는 더욱 어려운 일들을 시켰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보호하는 암사슴을 산채로 잡아오는 일과 거대한 멧돼지를 잡아오는 일이었지.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모두 가뿐히 해냈어. 헤라클레스가 지금까지 시킨 4가지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해내자 에우리스테우스는 약이 잔뜩 올랐어. 좋아. 이번엔 너의 용맹함 따위는 소용없는 일을 맡기지. 앨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이스의 외양간을 지우도록 해. 시간은 내일 단 하루를 주겠다. 아우게이아스는 3,000마리의 황소를 30년간 키웠지만 한 번도 외양간을 치우지 않았어. 외양간 바닥은 온통 소똥으로 얼룩져 매우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났어. 다음 날 아침 헤라클레스는 외양간의 벽을 모두 허물었어. 그리고 외양간 양쪽에서 흐르는 강에 거대한 돌을 쌓아서 강의 물줄기를 모았어. 양쪽 강물은 외양간으로 콸콸 흘러들었고 바닥의 소똥은 순식간에 모두 씻겨 내려갔지. 해도 지기 전에 말이야. 아하, 이까짓 외양간 청소쯤이야. 그 뒤 헤라클레스는 호수에 사는 괴물 3떼를 없애는 일, 크레타의 황소를 끌고 오는 일, 사람을 잡아먹는 말을 끌고 오는 일,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일, 서쪽 왕의 소떼를 끌고 오는 일까지 모두 해냈어. 그러자 헤라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말했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내게 결혼 선물로 준 사과나무가 헤스페리데스 동산에 있다. 그 사과나무의 열리는 황금 사과를 따오라고 시켜라. 잠들지 않는 용이 지키고 있으니 절대로 사과를 따올 수 없을 거야. 헤라 여신의 계략인지도 모른 채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따러 떠났어. 헤스페리데스 동산으로 가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벌을 받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만났지. 헤라클레스는 쇠사슬을 끊고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었어. 프로메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조언을 하나 해주었지. 세상 끝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가 있으니 황금 사과는 아틀라스에게 따오도록 시키게 해. 올림포스 신들 외에 헤스페리데스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틀라스뿐이네. 게다가 사과나무를 지키고 있는 용도 자네가 물리치기는 쉽지 않으니까. 세상의 끝에서는 거인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어. 아틀라스님, 내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을 테니 헤스페리데스 동산에 가서 황금 사과를 좀 따주십시오. 아틀라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당장 황금 사과를 따왔어. 그런데
아틀라스는 하늘을 다시 떠받치고 싶어 하지 않았지. 헤라클레스는 꾀를 냈어. 아틀라스님, 왼쪽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니 몹시 힘듭니다. 하늘을 들어 제 오른쪽 어깨로 좀 옮겨주십시오. 아틀라스가 하늘을 살짝 드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잽싸게 달아나 버렸지. 물론 황금 사과도 갖고서 말이야. 에우리스테우스는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랐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척척 해내니 말이야. 12가지 일 가운데 이제 하나만 남았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한참 고민하던 에우리스테우스는 무서운 생각을 해냈어. 헤라클레스, 저승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를 산채로 끌고 와라. 저승은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헤라클레스는 묵묵히 저승으로 향했어. 이제 이 일만 끝내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걱정되었어. 그래서 헤르메스와 아테나를 보내 헤라클레스를 돕게 했어. 두 명의 신 덕분에 헤라클레스는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 하데스를 만날 수 있었지. 하데스님,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헤라클레스의 말에 하데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무기를 쓰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끌고 갈 수 있다면 데려가거라.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케르베로스의 목을 졸라 쇠사슬을 묶어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데려갔어. 드디어 헤라클레스가 12가지 힘든 일을 모두 해낸 거야. 그 뒤 헤라클레스는 여러 모험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 켄타우로스의 꿰매 빠진 아내 때문에 독이 묻은 옷을 입게 된 헤라클레스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을 붙였어. 그때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불렀어. 헤라클레스, 올림포스로 와라.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갔어. 그 뒤 헤라와 화해하고 헤라의 딸인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어.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이에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최고의 신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인간 알크메네였어요.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해 몹시 화를 냈으며 이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끊임없이 곤경에 빠뜨렸어요. 헤라클레스는 남다르게 큰 몸집과 엄청난 힘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킨 힘든 일들을 모두 해냈어요.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사촌이었어요. 에우리스테우스는 유명한 영웅 페르세우스의 손자였으며 헤라클레스의 사촌이기도 했어요. 에우리스테우스가 앉은 왕의 자리는 원래 헤라클레스의 것이었어요. 헤라가 출산의 여신을 설득해서 헤라클레스의 출생을 늦추었고 나중에 태어났어야 할 에우리스테우스를 더 빨리 태어나게 하여 그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에우리스테우스는 힘도 없고 겁도 많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헤라클레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히드라의 피였어요. 헤라클레스의 죽음은 공교롭게도 헤라클레스가 처치한 여러 괴물들과 관련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여러 모험이 끝난 후 데이아네이라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둘은 함께 길을 가다가 네소스라는 켄타우로스를 만났어요.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업어 강을 건너주는 척하다가 데이아네이라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죽인 히드라의 피가 묻어있는 화살을 네소스에게 쏘았어요.
네소스는 데이아 네이라에게 내 피를 헤라클레스의 옷에 묻히면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떠나가지 않게 잡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한참이 지난 뒤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착각한 데이아 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옷에 네소스의 피를 묻혔어요. 하지만 네소스의 피에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에서 옮겨온 히드라의 독이 퍼져 있었고 이 독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헤라클레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말았어요. 헤라클레스가 지브롤터 해협을 만들었어요. 헤라클레스의 10번째 과업은 게리온의 솥대를 몰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때 헤라클레스는 바다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거대한 아틀라스 산맥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아틀라스 산맥을 둘로 나누어 지름길을 만들었어요. 아틀라스 산맥이 갈라지면서 대서양과 지중해가 생겨났고 그 사이에 조그만 지브롤터 해협이 생겨났어요. 나누어진 두 산줄기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불리고 있어요. 헤라클레스의 몸은 헤르쿨레스 자리가 되었어요. 헤르쿨레스 자리는 전체 하늘에서 5번째로 큰 별자리예요. 별자리 형태는 오각형과 사다리꼴을 짜맞춘 몸의 형태에 벌린 양손과 한쪽 무릎을 괸 발이 딱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헤르쿨레스 자리를 구성하는 별은 약간 어두운 별뿐이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별자리예요.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에는 헤르쿨레스 자리 외에도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 화살자리, 여우자리, 방패자리, 돌고래자리, 전갈자리, 뱀주인자리, 뱀자리, 궁수자리 등이 있어요.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테세우스. 누가 나올까?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자로 크레타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로 돌아와 왕이 되어요. 스키론. 벼랑에 살면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어야 지나갈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고 죽이는 악당이에요. 프로쿠루스테스. 나그네를 잡아서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 길이에 맞춰 나그네를 죽이는 악당이에요. 아이게우스. 아테네의 왕으로 아들 테세우스가 크레테에서 죽었다고 여겨 절망한 나머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요. 아리아드네. 크레타의 공주로 테세우스에게 반해 미궁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어요. 미노타우로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에요. 미노스에 의하여 미궁에 갇히고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테세우스. 아테네의 왕자로 크레타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였어요. 가족관계. 아이게우스의 아들. 관련 있는 사건. 스키론을 물리침. 프로크루스테스를 물리침.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침. 이름의 유래. 모임. 상징. 용사. 수호자. 곤봉.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16살이 된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궁금해하자 어머니는 테세우스를 커다란 바위 앞으로 데려갔어요. 이 바위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렴. 테세우스는 바위를 번쩍 들어 가죽 심과 칼을 꺼냈어요. 그것은 네 아버지인 아테네의 아이게우스 왕이 숨겨놓은 거란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 네가 아들이라고 말하렴.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만나러 아테네로 향했어요. 테세우스는 일부러 괴물과 악당이 많은 위험한 길을 택했어요.
여러 괴물과 악당을 해치우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생각이었거든요. 아테네로 떠난 첫날 테세우스는 곤봉을 휘둘러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페리페테스를 해치웠어요. 길 가던 사람을 소나무에 묶어놓고 괴롭히는 시니스도 해치웠고 사나운 돼지를 잡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테세우스는 높은 벼랑에 사는 스키론이라는 악당도 만났어요. 스키론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어야 벼랑을 지나갈 수 있다며 사람들을 겁주었어요. 사람들이 스키론의 발을 씻겨주려고 몸을 숙이면 발로 뻥 차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테세우스는 스키론의 발을 씻겨주는 척 하다가 스키론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바다 거북이의 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테세우스는 나그네들을 괴롭히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도 만났어요. 이 악당은 나그네를 잡아서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서 죽였고 침대보다 짧으면 느려서 죽였어요.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가 했던 못된 방법대로 그를 처치해버렸어요. 온갖 괴물과 악당들을 물리친 테세우스의 이름은 아테네에도 널리 알려졌어요.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자기 아들인 것도 모른 채 그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테세우스가 찬 칼을 본 아이게우스는 깜짝 놀랐어요. 오, 왕위를 물려받을 내 아들이 왔구나. 그 당시 아테네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크레타와의 전쟁에서 져서 해마다 청년 7과 처녀 7을 바쳐야 했거든요. 테세우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크레타로 간 청년들과 처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궁에 사는 괴물인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된단다. 테세우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죄물이 되어 크레타로 가서 사람들을 구해오겠어요.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말렸어요. 하지만 테세우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사람들을 무사히 구하면 배에 흰 돛을 달고 오겠어요. 테세우스가 탄 배는 검은 돛을 달고 크레타로 향했어요. 테세우스가 탄 배는 크레타에 다다랐어요. 크레타의 왕 미노스와 공주 아리아드네가 청년 7과 처녀 7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아, 저렇게 멋진 젊은이가.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뭉치를 건넸어요. 이 시를 풀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시를 따라 나오세요. 대신 저도 아테네로 데려가 주세요. 테세우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세우스는 실뭉치를 풀면서 미궁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갔을까? 황소머리에 사람 몸을 한 미노타우로스가 무시무시하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테세우스는 용감하게 미노타우로스를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를 따라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왔어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몰래 배에 태우고 크레타를 떠났어요. 아리아드네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잠시 쉬려고 머문 낙소스 섬에서 아테나의 신탁을 들었어요. 테세우스,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라. 테세우스는 어쩔 수 없이 아리아드네를 두고 떠나야 했어요. 낙소스 섬에 홀로 남겨진 아리아드네는 훗날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테세우스가 탄 배는 아테네 가까이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흰 돛을 달지 않았어요. 아, 검은 돛을 달고 돌아오다니. 내 아들 테세우스가 죽었구나. 아이게우스는 슬퍼하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그 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고
용맹한 모험을 더 많이 펼쳐 나갔어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자로 크레타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해치웠어요.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만나러 아테네로 가는 길에 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모험을 했어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아마존족을 무찌르고 저승해가는 등 여러 모험을 이어나갔어요. 테세우스는 저승에도 다녀왔어요. 저승은 산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테세우스는 친구를 위해 저승에 간 적이 있었어요. 테세우스는 테살리아의 왕 페이리토스와 평생 변치 않을 우정을 맹세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페이리토스가 저승의 왕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를 부인으로 삼고 싶어 한 거예요. 테세우스는 친구와 함께 저승에 내려가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데스의 계략으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의자에 앉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지요. 이후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데려가려고 온 헤라클레스에 의해 테세우스만 겨우 구출되었어요. 미노타우로스는 라비린토스에 갇혀 있었어요.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던 미궁 라비린토스는 손재주가 뛰어난 다이달로스가 만들었어요. 미노스는 테세우스가 미궁을 빠져나간 것에 매우 화를 내며 그 책임을 다이달로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두었어요.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날개를 만들어 미궁을 빠져나왔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이카로스는 날개를 붙인 밀라비도가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다이달로스는 홀로 시칠리아로 날아가서 카미코스의 왕 코칼로스의 궁전에 몸을 숨겼어요. 세월이 지난 뒤 아들 이카로스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로 다이달로스는 코칼로스가 미노스를 죽이는 것을 도왔어요. 아리아드네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되었어요.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반한 아리아드네는 미궁에서 테세우스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실뭉치를 건네주었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해치자 테세우스와 함께 아테네로 떠났어요. 하지만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테세우스에게 아리아드네와 이어질 운명이 아니라며 아리아드네를 낙소스 섬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낙소스 섬에 홀로 남겨진 아리아드네는 그곳에서 만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되어 올림포스로 갔어요. 아리아드네가 낙소스 섬에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테세우스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리아드네의 모습에 반한 디오니소스가 데려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에게해는 아이게우스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테세우스는 제물이 되어 크레타로 갈 때 아버지인 아이게우스에게 갈 때는 검은 돛을 달고 가지만 무사히 돌아올 때는 하얀 돛으로 바꿔 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테세우스는 돛을 바꿔 다는 것을 깜빡 잊고 검은 돛을 단 채 아테네로 돌아왔어요. 매일매일 바닷가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이게우스는 검은 돛을 보고 슬퍼하며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이때부터 이 바다를 아이게우스의 바다, 즉 에게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테세우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미노스는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미노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크레타 섬에 여러 함대를 만들어 아테네를 무릎 꿇렸으며 에게해 주변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미노스가 살았던 무렵 실제로 이 지역에는 매우 발달한 청동기 문명이 있었어요. 미노스의 신화에는 청동기 문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왕을 본보기로 두고 이야기 속 미노스 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이름을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스의 이름을 따서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해요.